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오늘 USD-21선 터치했는데 분할 매수 괜찮을까요? 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다시 웅덩이가 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저라면 오늘 떨어지고 있을 때 장중이든 장막판이든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웅줍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전 이미 그저께 1차 매수 타이밍 웅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웅줍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번에 함께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요즘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강세장이 너무 지속되고 2% 이상 하락하는 날이 1년 넘게 안 나타나다 보니까 1차 매수 타이밍에 너무 높은 비중을 들어가진 않을까, 그 부분이 매우 염려됩니다. 항상 하락장이나 폭락장에서 사용할 현금 비중은 따로 꼭 가지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 반도체만 1차 매수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아직 21선을 터치하지 않아서 여전히 저도 기다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07% 수익률과 1억 9,2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 역시 86% 수익률과 1,000만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그대로 2억 7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죠.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와, 벌써 약세가 끝났나? 단기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으로 약세가 끝나나?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올랐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추가 웅덩이 경고가 떴습니다. S&P 500은 최근 횡보를 했는데 여기서 웅덩이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나스닥은 살짝 눌림주다 반등을 시도하는데 오늘 마이크론 실적 여파로 다시 웅덩이가 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먼거는 이런 단기적인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게 된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단기적인 나쁜 성적 웅덩이를 함께 견뎌내고 웅줍으로 대응해 보시죠. 자, 어제 시장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체 뭐가 어제 가장 중요했냐, 네,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아까 마이크론이 시장이 끝난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반도체 기업들의 첫 번째 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실적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그보다 시장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면 답은 마이너스 8% 급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8%나 급락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조정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지만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점과 4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AI 투자가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또한 가이던스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대치가 너무 확실히 높았던 탓일까요? 투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다 라는 핑계들을 내놓으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자를 보시면 매우 공감이 되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트럭에 타 있는데 마이크론이 뒤 트렁크 문잡이에 손을 대고 있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 문이 안 열려서 그대로 잘 운행이 되는 것이고, 마이크론 실적이 안 나오면 마이크론이 트렁크 뒷문을 열고 모두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짤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니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급락한 모습이죠. 즉 현재 확률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꺾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웅덩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고 RSI도 80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떨어져야 하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어서 핑계를 갖다 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하락이 필요한 것인데 그에 대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웅덩이가 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또 이제 일단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건 어떤가요? 라는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이에 대해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는 시간을 활용하는 장기 투자자들이죠.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우상향 장기 투자자에게 조정, 하락, 폭락, 횡보는 좋은 매수 기회일 뿐입니다. 물론 마인드, 멘탈적으로는 좀 고통스럽고 지루하겠지만 멀리 바라본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일 뿐입니다. 어차피 2030년이 되면 더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현 상황에 대해 캠피시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 이거 팔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 앞으로 12개월 뒤 더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은 무려 78%다. 즉 강세는 더 강세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팔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워렌 버핏도 옥시덴탈 저기 $60 아래에서 잘 옹집했으니까
저기 위에 5질 구간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60달러 아래에서 웅집하면 위아래 살 다 발라먹을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이 고점에서 매도한 흔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오를 땐 즐겼고 웅덩이에서만 줍줍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지루한 박스권을 2년째 보내고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뚝심 있게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점점 수량과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죠. 극소수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해서 저점에서 재매수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연속적으로 되나? 말이 쉽지 실전에선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단기적인 시각,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으로 숲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중기적으로 올해 대선으로 좋게 바라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경제를 부양시킵니다. 지금 바이든도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도 있고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뒤에서 재무부와 함께 돈을 풀고 있죠. 실제로 올해 M2 총통화량이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 증가는 자산시장에는 매우 큰 호재죠. 매수 수요가 새로 증가하는 것이니 말이죠. 여기에 큰 틀에서 중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인플레이션은 결국 둔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캐나다, 스위스 등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미국도 우리가 시기를 맞출 수는 없지만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라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는 잘 버텨주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가 무너져서 위기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라면 이미 터진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올해는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직까지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는 우상향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이 상황에서는 웅덩이를 만든다면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향 종목에 투자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국 증시 우상향 그 자체에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자산에 투자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도 말은 쉽고 누구나 가능한 전략이지만 멘탈, 마인드 때문에 실제로는 극소수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절대 지금 팔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웅덩이에서도 절대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에도 매도는 없습니다. 하락하면 웅준만 있을 뿐 그리고 최소 2030년까지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이 자산이 어디까지 불어나는지 경험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더 오래 보유하게끔 투자 철학과 가치관, 확신을 줄 겁니다. 자, 오늘은 웅덩이가 팔 확률이 높지만 다가오는 내일 밤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PCE가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이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결되며 다시 증시는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 나오면 조정다운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맞출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원칙대로 잡는 겁니다. 그저께 저와 함께 반도체 1차 매수를 했거나 오늘 반도체 1차 매수를 한다면 좋은 점은 내일부터 다시 오르게 되면 웅주패스니까 좋은 것이고 내일부터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줍줍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두는 최대한 마음 편한 투자를 5줄 웅줍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2년 6개월 5주 웅줍을 지속하면서 제 인생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전 200만원 손실 중일 때 새벽에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하루에 몇 천만 원이 깎여 나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고 점점 돈그릇이 커져가는 것이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웅덩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느냐, 지켜보느냐,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에서의 과정과 오질 결과 역시 말이죠. 여러분은 장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회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 없는 개별 종목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자산에만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만 활용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2030년까지를 1차 목표로 두고 저와 함께 지속하신다면 인생이 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